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대구 이 앞산 피케팅하고 반월당역 피케팅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대한문 강변역. 그러니까 이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을 알리는 방식은 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좀 적합한 지역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지금 흐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많이 알리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목요일 2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2시에 박 대통령 생일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그 집회가 아니에요. 집회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생일 공연들이 있고, 그 전에 12시에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권리가 있다. 그걸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 버전으로 성명서는 지금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에 올라가 있고, 한창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고, 제 프로필까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 대사관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서 북폭을 하자. 국내 여론 염려하지 마라. 문재인이 친중파 이런 거짓 선동, 북폭하면 무슨 뭐 300만 명이 죽는다는 이런 거짓 선동꾼들, 김정은에 줄 서고 시진핑에 줄 서는 이런 세력 상관없이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민과 미국 본토를 날려버리겠다는 김정은의 핵시설을 폭파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를 하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김정은이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끌어내리고 자유통일 정권 세우겠다. 그래서 그런 지지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문재인 대해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자주 비판을 안 하냐는 얘기들이 좀 하죠. 그리고 제가 먼저 문재인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문재인이가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어떻게 끝나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그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예언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치적으로 막 얽혀있는 고리들이 문재인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대비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개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개헌의 문제는 문재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사실 그게 탄핵의 핵심 고리였어요. 그게 잘 안 드러나서 그렇죠. 핵심이 이 개헌이었습니다. 이게 쭉 대통령제가 지금 87년도부터 이제 단임제로 이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던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점점 약화가 돼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니까 국회에서는 아예 대통령제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총리, 장관 다 국회의원이 해먹는 그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은 약화됐지만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력이 세졌지 국회가 직접 장관을 임명하면서 해먹지는 못하니까 그런 탐욕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국회 내에서.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도 그걸 알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회의원들을 장관 총리로 앉힌 거 아닙니까? 이 최경환이라든지 뭐 유기준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국회에서 이 통과가 되니까.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도 국회의원 출신들 장관으로 좀 계속 좀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보다 국회의 권한이 세진 그 증거인데 그렇게 막아버릴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국회가 해먹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국회가 해먹는 내각제. 근데 내각제라 그러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원 집정제인데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드는 이제 그걸 이자들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 그래요.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마음껏 해먹는 박지원이가 총리하고 김무성이 총리하고 유승민이 총리하고 이렇게 개파끼리 나눠먹는 거. 장관 3-4개씩 나눠먹고. 지금 그거를 이제 추진 중이죠. 이것도 좀 수면 아래에서 있어서 그렇지 이제 조만간 드러나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또 드러나게 되는 또 이유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이나 이쪽 이 친문 세력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운동권 패거리들끼리 지들끼리만 독점적으로 해먹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각제는 아주 넓은 영역에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지들만 해먹잖아요. 내각제를 원치 않고 이 내각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풀 때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완전히 야합해가지고 줄 서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도 쉽지 않은 체제지만 내각제는 반대로 김정은을 엎어버리고 자유통일 만들기도 거의 불가능한 체제. 즉 이대로 그냥 이재호, 유승민, 김무성, 박지원이가 해먹기 좋은 체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저는 문재인은 뭐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세력이라 보니까 이거 내각제가 안 맞아요. 내각제가. 권력 분점이니까 일치 단결해서 김정은한테 줄 서자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각제는. 막 흩어져서 해먹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체제 자체가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얘기는 연방제 개헌이거든요. 즉 연방제를 개헌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1단계 개헌을 하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2단계로 이제 연방제 개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김일성이 얘기한 고려 연방제 아닙니까? 이건 내각제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이 개헌을 지금 막 서두르잖아요. 3월 달에 개헌안 내놓고 6월 달 지자체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해가지고 밀어붙이겠다.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이 개헌안은 1차 연방제 개헌안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지방분권형 개헌제라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때는 1차 연방제 개헌안이에요. 즉 중앙정부를 일단은 약화시키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싹 쓸어버리겠다. 촛불정신 집어넣고 5.18 집어넣고 영토조항까지 건드리고 싶겠죠. 지금 헌법상 영토조항은 북한의 땅도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 김정은이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건드리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적 반발이 올까봐 슬쩍 뭐 속임수를 쓰든지 하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2차로 완벽한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연방제 개헌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는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개헌하려면은 200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연방제 개헌안을 지지하는 애들은 문재인 쪽에서 운동권 패거리 한 70명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70명 가지고 개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밀어붙인다? 뭔가 김정은과 뭐 약속한 게 있지 않고서야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내각제 개헌 세력은 200석을 좋게 넘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미 넘어갔어요. 그 세력이 탄핵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탄핵이 뭐 230 몇 석 나와버린 게 내각제 세력이 다 붙어버린 겁니다. 문재인이 좌익 세력과 내각제 세력이 연합해서 잃어버린 게 탄핵인데 국회 쪽수는 내각제 세력이 훨씬 광범위하죠. 문재인 당에도 한 50여 명 이상은 내각제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 지금 임기가 한 2, 3년 더 남았잖아요. 그때 마음껏 해먹을 수 있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특별하게 야 내각제 가지고는 김정은이를 못 쓰러뜨린다. 혹은 내각제 가지고는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못 갖다 바친다. 이런 정도의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내각제를 다 찬성하기 때문에 최대 개파죠. 근데 오늘 좀 자유한국당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문재인이가 하도 개헌을 서두르니까 내각제 세력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문재인이 힘을 좀 슬슬 빼면서 야, 이 제왕적 대통령제 드디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갖고 내각제 가려고 했는데 내각제가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너무 빨리 밀어붙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의 때 나왔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가 들이받자 뭐 쉽게 얘기해요. 어차피 내각제를 우리가 할 건데 우리는 시간 끌려고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그냥 막 연방제 개헌 가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리겠다. 분권형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예요. 이제 이자들은 내각제라는 말 절대 안 쓸 겁니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을 그냥 맞불을 놔버리자. 할 수 있죠. 왜?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가 여기 250석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벌써부터 개헌 피하지 말자.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개헌 밀어붙이면은 우리 같이 개헌 밀어붙이자. 문재인은 분권형이나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약간 태도가 이상했는데 지금 이 국민의당이나 유승민의 바른정당, 유승민은 원래부터 저 내각제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 가릴 처지가 아니죠. 이 유승민, 안철수 이 당은 기본적으로 내각제 개헌에 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박지원이나 이쪽에 무슨 뭐 김무성이나 이거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승민, 안철수가 대국민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완전 파탄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사기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전위 세력이라, 우리는 이제 전위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참 평범한 미디어 지독자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위 세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라 망한 거죠. 이런 거야말로 이 국회의원이나 이 장차관들이 해야 될 일들을 평범한 독자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철수, 유승민이 이거 사기꾼이지만은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해먹는 이미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박지원이나 김무성이나 뭐 이재호에 비하면. 근데 지금 원내 세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내각제 세력에서 내각제 개헌 갈 때 안철수, 유승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손학규란 자도 원래 이 내각제 세력이죠. 손학규는 뭐 일찌감치 지난 대선 때부터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반기문. 원래 내각제 세력은 반기문을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었고 지네가 해먹으려고 했는데 반기문이 아웃되면서 이제 이 기획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내각제를 안 하고 허수아비 대통령제를 가니까 허수아비 대통령이 일단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도 4년 중임제로 가서 4년씩 돌려먹겠죠, 그것도. 반기문 뭐 안철수 돌려먹겠고 총리는 뭐 6개월마다 돌려먹을 거고. 지금 뭐 박지원이가 민평당, 김대중의 평민당을 바꿔서 민평당 순서만 바꿨습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을 박지원의 민주평화당으로 이름만 바꿔서 호남 세력을 지금 해서 또아리 틀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박지원이의 민평당도요, 호남 지분을 얻는 내각제 세력으로 편입될 거기 때문에 한 팀이에요, 한 팀. 안철수니 유승민이니 박지원이니라. 원래 저는 이거를 한 연말 정도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이 지금 김정은에게 조인트를 맞았는지 왜 이렇게 서둘러 들어오는지, 그리고 문재인이 지지율이 김정은한테 기어다니면서 급폭락을 하니까 내각제 세력은 이거 늦출 필요 없겠다. 들이받자.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뭐 평창 뭐 시작할 때까지 50% 이하로 떨어지고 평창 끝나면 뭐 30%로 떨어질 텐데 국회의원은 쪽수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려면요, 대통령제에서 50% 과반선은 유지를 해야지 정권이 유지가 되고 최소한 탄핵 저지선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석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이종걸 등등의 민주당 내 내각제 세력 빠져버리면은 100석을 못 지킵니다, 문재인이가. 그럼 언제든지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해버린다.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그래가지고 탄핵당한 거거든요, 노무현이가. 노무현이 그때 분당을 시도하면서 열린당 의석수가 뭐 48석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마구잡이 칼 쓰다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탄핵을 당한 거죠, 노무현이도. 지금 문재인 그 절차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 탁현민이 같은 쇼맨 써가지고 막 지지율이 막 70% 80% 와 가는구나. 참, 그래서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자가 대통령 한 겁니다. 이 상황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했으니 지금 끌려 내려올 건 100%죠. 그럼 왜 끌려 내려오느냐? 개헌이 연방제 개헌안과 내각제 개헌안이 붙는데 지금 이명박이를
문재인이가 왜 잡아들려는 것 같아요? 노무현의 뭐 원수를 갚아줘? 제가 하는 짓들을 보세요. 문재인이 애들이 무슨 의리를 지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네 해먹으려고 정신없고 김정은이 그냥 따까리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각제 세력이 워낙 거대한 걸 아니까 내각제의 어쨌든 또 중심축, 얼굴마담 중심축은 나중에 분명히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할 텐데 뒤에 세력을 움직이는 중심축은 이명박이거든요. 내각제 세력 분쇄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분다는 거죠. 이명박이나 무슨 다 천천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막말로 이명박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1등 공신이죠. 아니 탄핵 세력이 문재인 만들었지 문재인 지임으로 무슨 대통령 됩니까? 그러면은 내각제 애들의 마인드처럼 뭐 좀 챙겨주지 못할 망정. 챙겨주기는커녕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 이명박 세력을. 이거 참겠습니까 이명박 쪽이? 이명박 쪽은 웬만하면 딜치려고 그러는데 이 딜이 안 되잖아요. 딜이. 그래서 결국에는 더 세게 이제 내각제를 밀어붙일 텐데 그 문재인이 그러면은 만약에 문재인 스케줄대로 6월에 개헌이 되는데 그 6월 개헌이 연방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돼버리면요. 그거 끝나요 문재인이는. 물론 개헌해서 되면서 이 내각제와 이전집정제가 문재인 임기 다음으로 설정을 놓겠죠. 근데 그래 봐야 이미 대한민국은 6월 이후에는 내각제 체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당연히 문재인은 국회 소수자 입장으로서 문재인은 50석밖에 없다니까요. 국회 내각제가 250석이고요. 그때부터 그냥 내각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허수아비 대통령 되고 총리 국회가 뽑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이 개헌이 돼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하면 문재인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걸 막으려 그러면은 탄핵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요. 내각제 개헌을 막으려고 문재인이 오버하다가도 탄핵이 되고요. 내각제 개헌을 못 막아냈을 때도 문재인이가 탄핵이 됩니다. 국회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문재인이가 참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또 계속 조인트 깔 텐데. 결국 탄핵의 동지였던 탄핵 동지회잖아요. 문재인 세력과 내각제 세력이. 지분 싸움에서 문재인이 적절한 지분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제 세력이 문재인을 엎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내각제 세력이 문재인 반드시 엎어야겠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각제로 가다 보면은 결국 간판 붙게 되고 문재인은 지금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 거다. 문제는 국가와 국민이죠. 문재인이 지금 연방제로 나라 망치지만은 내각제도 나라를 망칠 겁니다. 이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개파보스끼리 해먹다가 끝나요. 이미 2공화국 때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때 박살났잖아요, 나라가. 박살나서 박정희 대통령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석희 잡고 쭉 밀대 여기서는 상당한 이제 전략적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와 문재인, 우리와 내각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1차전으로 문재인 세력과 내각제 세력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누구 편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린 국가 기강을 잡다가 이긴 놈하고 막판에 싸우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각제 개헌안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그리고 내각제 세력이 문재인을 6월 전에 해치울지 6월 이후에 해치울지 완전히 이 전략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문재인은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올해 날아가고요. 내각제 세력을 우리가 또 끝장을 내야 됩니다. 둘 다 매국노들이고 둘 다 나라 망친 세력이고 둘 다 박 대통령 탄핵 동지의 동창생들이거든요. 이제 그 둘이 먹을 거 놓고 전쟁을 벌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문재인이 작게 심하게 비판 안 하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의미가. 이미 뭐 안 되는데 내각제 세력한테 뭐 거의 끝나가는데 오히려 내각제 세력의 움직임이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국내 정치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박 대통령 생일 공연 2시, 12시 광화문의 미 대사관 북폭 촉구 기자회견. 많이 참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